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골목길에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요. 낡은 운동화가 돌길 위를 조심스럽게 밟을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 그게 이 시간의 유일한 음악이죠. 그 사람의 손에는 우유병 하나가 들려 있어요. 하얀 병이에요. 뚜껑에는 김이 살짝 서려 있고요. 아직 따뜻한 우유예요. 슈퍼에서 새벽 배달된 걸 방금 가져온 거죠. 그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요. 서두르지 않아요. 마치 이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요. 골목 끝에 오래된 대문 하나가 보입니다. 녹이 슬어서 붉은 빛이 감도는 철문이에요. 나무 문패는 빛이 바랬고요. 박이라는 성만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 아래 이름은 벌써 오래전에 지워졌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유병을 내려놓아요. 항상 같은 자리예요. 문턱에서 세 뼘쯤 떨어진 곳, 햇빛이 제일 먼저 닿는 그 자리죠. 병을 내려놓고 나면 그는 잠시 고개를 숙여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을 뿐이죠. 마치 누군가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요. 몇 초가 흐르고 그는 천천히 돌아서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처럼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남자는 21살에 이 동네를 떠났어요. 도시에 가면 돈 벌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큰 가방 하나를 메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죠.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유 꼭 챙겨 먹어라. 안 그러면 몸 상한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도시 생활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돈은 적었고 사람들은 차갑고 그는 점점 지쳐갔죠. 그러다 보니 고향에 전화하는 것도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한 번, 나중엔 명절에만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요, 어머니. 바빠서 못 내려가요. 거짓말이었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빈손으로 가기 싫었던 거죠.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계속 미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동네 이장님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는 그제야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동네 분들이 장례를 치러주셨고 어머니는 이미 산에 묻히신 뒤였죠.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우유가 가득했어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들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던 우유를 계속 사두셨던 거죠. 냉장고 문을 닫으며 그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 집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문을 잠그고 도시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죠.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어요. 꿈을 꿨거든요.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 꿈이었어요. 손에는 우유를 들고 계셨고요. 그는 그날 새벽 차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슈퍼에서 우유 한 병을 샀죠. 어머니가 늘 사주시던 그 브랜드로요. 대문 앞에 우유를 놓았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자신이 우유를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문을 열고 웃으며 받아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새벽마다 이곳에 와요. 도시와 고향을 오가면서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그는 우유병을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요. 저기요. 그는 멈춰 서지 않아요. 누군가 그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죠. 혹시 거기 사세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시간은 그와 어머니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다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됐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며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대문 앞에 놓인 우유병이 보여요. 햇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일도 올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비어있는 집 앞에 우유를 두고 가는지, 왜 새벽마다 이 먼 길을 오는지요. 하지만 그는 알아요. 이건 우유가 아니라 그의 그리움이에요. 이건 배달이 아니라 그의 사죄예요. 그리고 이건 습관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사랑이란 원래 남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한 법이니까요. 어떤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남습니다. 그 남자의 발자국은 매일 새벽 이 골목을 적셔요. 그리고 그 우유병은 오늘도 조용히 대문 앞에서 햇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새소리가 점점 커지고 발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해가 떠오르면 동네가 깨어나요. 아침 6시 반쯤 되면 대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사람들이 나와 골목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신문을 가져가죠. 이 동네는 오래된 곳이에요. 좁은 골목길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사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웃들은 서로 잘 알아요. 누가 어디 사는지, 누구네 아들이 무슨 일 하는지, 누구네 손주가 몇 살인지. 작은 동네는 원래 그렇죠. 남의 집 일도 내 일처럼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골목 끝에 있는 그 집이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대문엔 녹이 슬었고 창문은 닫힌 채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낡은 우편함에는 배달 광고지와 낯선 전단지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뒤덮여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몇 년째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확실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빈집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엔 박씨 어머니가 혼자 사셨지. 아들이 젊은 나이에 도시로 떠났다더라. 어머니 돌아가신 후론 아무도 안 왔어. 그런 이야기들이요. 사람들은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가며 혀를 찼어요. 집이 저렇게 방치되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남의 집 일에 참견할 수도 없고 그저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처음 발견한 건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러 가는데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빈집 앞을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죠. 대문 앞에 우유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게 뭐지?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 잘못 놓고 간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자리에 우유병이 놓여 있었어요. 김 사장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비어있는 집인데 누가 우유를 갖다 놓지? 그는 가게에 와서 장부를 뒤적였어요. 혹시 자기가 배달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장부엔 그 집 주소가 없었어요. 당연했죠.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 이야기는 동네에 퍼졌어요. 아침마다 우물가에 모이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죠.
그 빈집 앞에 우유가 놓여 있대요. 진짜요? 누가 놓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매일 아침 새벽에 놓여 있다던데. 혹시 그 집에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래요. 문은 잠겨 있고 집은 여전히 비어 있대요.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 같았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죠. 비어 있는 집 앞에 매일 우유가 놓인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배달원의 착각이겠지. 주소가 잘못 등록됐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우유는 계속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이장님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분이에요. 동네 일은 뭐든지 알고 계시죠.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빈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과연 새벽 4시쯤 되니 우유병 하나가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우유병을 집어들었어요. 아직 따뜻했어요. 방금 놓고 간 게 분명했죠. 대체 누가?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은 텅 비어 있었죠. 이장님은 우유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배달 실수가 아니야.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3번 바뀌어도 그 우유는 한결같이 문 앞에 놓였어요. 눈이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 우유병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신기해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했죠. 혹시 귀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귀신이 우유를 마셔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게 이상한 거지.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을 내놓았어요. 누군가는 말했죠. 혹시 그 집 주인이 몰래 오는 거 아니야? 또 누군가는 말했어요. 아니면 도둑이 숨어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말했어요. 저 봤어요. 새벽에 어떤 아저씨가 우유 갖다 놓는 거. 정말? 어떻게 생긴 아저씨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근데 뭔가 슬퍼 보였어요.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누군가 일부러 그 집에 우유를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그 우유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죠. 어떤 할머니는 말했어요. 저 우유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느껴져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건 단순한 우유가 아니었어요. 저건 누군가의 그리움이었고, 누군가의 기억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 우유를 놓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대문 앞에 놓인 우유병은 오늘도 조용히 햇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우유병을 보며 생각해요. 저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호기심이란 참 이상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궁금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그 우유병을 보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죠.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장님이 제안했어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봅시다. 며칠만 새벽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요. 사람들은 망설였어요.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참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궁금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저도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결국 5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이장님, 김 사장,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요.
그날 밤 5명은 새벽 3시 반에 골목 어귀에 모였어요.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3월 초였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조용히 하세요. 소리 나면 놀라서 도망갈 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집 근처 골목에 숨었어요. 김 사장은 담벼락 뒤에, 할머니는 전봇대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죠. 새벽은 정말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저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은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우유병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어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죠. 남자는 빈집 대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굽혀 조심스럽게 우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유병을 내려놓고 나서 남자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은 채 대문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든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숨어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울고 있는 거 아냐? 맞았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물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대문 옆 낡은 문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그때였어요. 김 사장이 실수를 했어요.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몸을 움직이다가 담벼락에 기대둔 빗자루를 건드린 거예요. 콰당! 빗자루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어요.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김 사장은 당황해서 손전등을 켰어요. 환한 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죠. 그 순간 모두가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고 수염도 깎지 않아 거칠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슬펐어요. 깊고 무겁고 끝없이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잠깐, 우리는 이장님이 나서려 했지만 남자는 뒤돌아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김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아니요. 괜찮아요. 이장님은 빈집 대문 앞을 바라봤어요. 우유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직 따뜻한 김이 병 주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 사람 엄청 슬퍼 보였어요. 그래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소.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 떨리던 어깨, 눈물 젖은 눈빛, 그리고 대문을 바라보던 그 표정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다시 모였어요. 어젯밤 일 다들 봤죠? 내 잠을 못 잤어요.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소. 그때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혹시 그 집 아들 아닐까요? 그 집 아들이요? 옛날에 거기 박 씨 어머니 아들 말이요. 젊어서 도시 갔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안 왔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럼 저 우유는 어머니를 위한 거였구만.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아프고 슬픈 침묵이었죠. 그날 이후 우유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대문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유병이 없는 걸 확인할 때마다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유가 안 오네요. 우리가 놀라게 해서 그런가 봐요. 미안해요, 정말.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남의 슬픔을 함부로 들여다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대문 앞은 텅 비었지만 그 자리엔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온기 같은 거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놓였던 우유의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다시 올까?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 남자의 우유는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이루지 못한 효도였고, 끝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새벽의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골목엔 그 남자의 발자국도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엔 오직 햇빛만이 내려앉았어요. 쓸쓸하고 고요하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빈집 대문 앞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우유는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보기가 불편했거든요.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김 사장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골목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안 왔네. 그는 매일 아침 확인했지만 대문 앞은 항상 텅 비어 있었죠. 우리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봐요. 가만히 둘 걸 그랬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때론 예의인 법이요. 사람들은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골목은 예전처럼 고요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김 사장이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우체부가 왔어요. 김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글쎄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네요. 그냥 이 동네 여러분께라고만 적혀 있어요. 김 사장은 봉투를 받았어요.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구겨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는 해졌죠. 이상하네, 누가 보낸 거지? 그는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우표는 붙어 있었지만 발신인 주소라는 비어 있었죠. 김 사장은 이장님께 전화했어요. 이장님,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이 동네 여러분께라고 적혀 있는데. 뭐, 지금 가겠소. 30분 후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장님, 할머니, 그리고 지난번 새벽에 함께 갔던 이웃들이요. 김 사장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열어봅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손으로 쓴 거였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 39번지 그 집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른 새벽 소란스럽게 해드린 것도 죄송하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향에 내려오지 못했어요. 아니, 내려오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어머니를 뵙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에는 우유를 들고 계셨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우유를 챙겨주셨거든요. 우유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하시면서요. 김 사장이 잠시 멈췄어요. 눈물이 차오른 거예요. 김 사장이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읽었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고향으로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 앞에 우유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마치 어머니께 뒤늦게나마 뭔가 드리는 것 같아서요.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제 발은 저절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우유를 놓을 때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웃으며 맞아주실 것 같았어요. 잘 왔다, 아가. 힘들었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제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유를 놓는 건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걸요.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였다는 걸요.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놓아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동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는 비로소 어머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마이너스 박지호 올림. 편지가 끝났어요. 김 사장이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슈퍼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이장님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사진이었어요. 가장자리가 바래고 색이 누렇게 변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어요.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였고 여자는 행복한 얼굴이었죠. 배경에는 낡은 대문이 보였어요. 바로 그 집, 그 대문이었어요. 이게 그때 그 어머니구만. 어머나 저 아이가 지금 그 남자였구나. 사람들은 사진을 돌려가며 봤어요. 그리고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실수만 안 했어도. 아니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요. 함부로 남의 슬픔을 들여다본 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깊고 무거운 후회가요. 그때 동네 약국 사장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장님이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었어요.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했소. 우리에게. 왜요?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관심을 가져줬다고 했잖소.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 남자에게 필요했던 건 참견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걸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사진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요. 봄이 왔고 골목엔 개나리가 피었어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도 새순을 틀었죠. 빈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문 앞이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건 할머니였어요. 편지를 읽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에서 들국화 몇 송이를 꺾어왔어요. 그리고 빈집 대문 앞에 조용히 놓았죠. 당신 아들의 마음, 우리도 기억할게요. 할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꽃 옆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김 사장이 놓은 거였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우유 아직도 따뜻해요. 그 다음 날엔 약국 사장님이 양초 하나를 놓고 갔어요. 그 다음 날엔 이장님이 작은 화분을 놓고 갔죠. 일주일쯤 지나자 대문 앞은 작은 추모의 공간이 되었어요. 꽃이 놓여 있었고 메모지들이 있었고 누군가 놓고 간 과일도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죠. 그 남자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론 모두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 아들도 나중에 저렇게 날 그리워할까요? 자식이란 게 다 그렇지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마음을 놓고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골목을 지나가다가 빈집 대문 앞을 봤죠. 선생님, 저기 왜 꽃이 많아요? 거기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한 아들의 이야기를요. 새벽마다 우유를 갖다 놓았던 이야기를요.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 아저씨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아이들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선생님, 저도 저기 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럼 그래도 되지. 아이는 대문 앞에 사탕을 놓고 손을 모았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가방을 뒤졌어요. 누구는 연필을, 누구는 공책 한 장을, 누구는 그림 한 장을 놓고 갔어요. 그날 이후 대문 앞은 더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곳에 뭔가를 놓고 갔어요. 꽃, 편지, 그림, 음식, 장난감. 각자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걸 나눠 놓은 거예요. 대문 앞은 더 이상 쓸쓸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곳이 되었죠. 누군가의 그리움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김 사장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빈집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죠. 김 사장이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어요. 저 여기가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거든요. 오랜만에 와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꽃이랑 편지가 많죠? 김 사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젊은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엄마한테 잘 못했거든요. 바쁘다고 일 때문이라고 명절에도 못 내려갔어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꼭 내려가려고요. 엄마 뵈러요.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 이야기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김 사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남자의 우유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았죠. 대문 앞에 놓인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의 다짐이었어요. 나도 부모님께 잘해야지. 나도 후회하지 말아야지. 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야지. 그런 다짐들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슈퍼 앞에 모였어요. 요즘 이상하게 동네 분위기가 좋아졌소. 맞아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많아졌어요. 저도 느꼈어요. 손님들이 예전보다 친절해진 것 같아요. 혹시 그 우유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우유 때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의 마음 때문이었죠.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대문 앞에 놓인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하지만 그 꽃들이 시들어도 또 다른 꽃들이 놓일 거예요. 그 자리는 이제 동네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다짐하는 곳이요. 그 남자는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대문 앞의 꽃들 속에, 메모지들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요. 할머니는 대문 앞을 지나가며 오늘도 날씨 참 좋네요. 저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김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아드님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을 빈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유병집 또는 마음을 나누는 집이라고 불렀죠. 그리움이 남긴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따뜻함으로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계절은 다시 바뀌어 초겨울이 찾아왔죠. 어느 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골목길을 덮고 지붕을 덮고 대문을 덮었어요. 동네는 하얀 이불을 덮은 것처럼 고요했죠.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김 사장이 일찍 가게 문을 열러 나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가게 앞을 치워야 했거든요.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걷는데 문득 빈집 대문 앞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 사장은 멈춰 섰어요. 눈 덮인 대문 앞에 뭔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우유병이었어요. 김 사장은 눈을 의심했어요. 저게 우유? 그는 빨리 다가갔어요. 맞았어요. 우유병이었어요. 뚜껑에는 아직 김이 서려 있었고 병은 따뜻했어요. 방금 놓고 간 게 분명했죠. 김 사장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대문으로 오는 발자국, 그리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발자국이요. 설마 그 사람이 다시 온 건가? 김 사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은 이장님께 전화했어요. 이장님, 우유가 다시 왔어요. 뭐라고? 정말이요? 네, 지금 대문 앞에 놓여 있어요. 아직 따뜻해요. 30분도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약국 사장, 그리고 지난번 함께했던 이웃들이요. 모두 눈 덮인 대문 앞에 서서 우유병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우유네요. 그 남자가 다시 온 걸까요? 이장님이 발자국을 따라가 봤어요. 하지만 골목 끝에서 발자국은 사라져 있었죠. 누가 왔다 간 건 확실하오.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소.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우유는 계속 놓여 있었어요. 매일 새벽 눈 위에 새로운 우유병이 나타났죠. 사람들은 궁금해졌어요. 대체 누가 놓는 걸까요? 그 남자가 다시 온 건 아닐까요? 글쎄요, 편지에서 이제 안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그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파출소 경찰관이 말했어요. 제가 순찰 돌다가 봤는데요. 여러 사람이 우유를 갖다 놓더라고요. 여러 사람이요? 네. 어떤 날은 젊은 사람이,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어떤 날은 아주머니가요.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우유를 놓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걸요. 이장님이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첫 번째 우유는 동네 반대편에 사는 박 할아버지가 놓은 거였어요. 나도 아들이 도시에 있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지. 그 이야기 듣고 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 두 번째 우유는 슈퍼 근처에 사는 이 씨 아주머니였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 못했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투덜대기만 하고 이제는 후회돼요. 세 번째 우유는 젊은 회사원이었어요. 저도 엄마한테 전화 잘 안 해요. 바쁘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 엄마 생각이 나서요.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제 그 우유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걸요. 각자가 가진 그리움을, 후회를, 다짐을 그 대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였어요. 김 사장이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우유를 놓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도 그래요. 우유 놓고 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더 잘하게 돼요. 그 남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김 사장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염을 깎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였죠. 김 사장은 그 눈빛을 기억했어요. 혹시?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예요. 그때 그 사람. 김 사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네, 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유가 계속 놓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제가 안 오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이제 그만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분들이 우유를 대신 놓아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그리움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남자는 어머니 집 대문 앞에 섰어요. 대문은 여전히 낡았지만 앞에는 꽃들과 메모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누군가 놓고 간 우유병도 있었죠.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우유병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도요. 남자가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남자가 돌아보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김 사장, 할머니, 약국 사장, 박 할아버지, 이 씨 아주머니. 모두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꽃, 과일, 편지, 그리고 우유였어요. 우리도 함께 인사 올리고 싶소. 당신 어머니께. 남자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대문 앞에 물건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당신 아들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고마운 눈물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감사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더 감사하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 대문 앞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공간이었고, 기억의 공간이었고, 나눔의 공간이었죠. 한 사람의 그리움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유병은 오늘도 대문 앞에 놓여 있어요. 누가 놓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니까요. 그리움과 사랑과 희망이요. 다시 봄이 왔어요. 골목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빈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어요. 대문 앞엔 항상 꽃이 피어 있었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집을 채우고 있었죠.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요. 대문 앞에 우유병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남자였을 수도 있고, 동네 할머니였을 수도 있고, 지나가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우유병 안에 담긴 마음이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어요. 골목에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대문 앞에 우유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마치 작은 등불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가게 문을 열러 나왔어요. 그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그 대문 앞을 확인했거든요. 미소 지으며 오늘도 누군가 다녀갔네. 그는 우유병을 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았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인사를 전했어요. 동네는 변했어요. 눈에 띄게 크게 변한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죠. 사람들이 서로 더 자주 인사를 나눴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아침 드셨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요. 집에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혼자 사시니까 잘 안 챙겨 드실 텐데. 작은 친절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공지가 붙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 나눔 행사를 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이름을 적어주세요. 하루도 안 돼서 종이가 이름으로 가득 찼어요. 김 사장은 그걸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우유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요.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모든 건 그 작은 우유병에서 시작됐어요. 그 남자는 가끔 동네에 내려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 집 대문 앞에 섰어요. 우유를 놓고 잠시 고개를 숙이고 꽃을 정돈하고 천천히 돌아섰죠. 어느 날 그가 대문 앞에 있을 때 동네 아이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여기 사세요? 미소 지으며 아니, 옛날에 여기 살았어. 그럼 왜 우유를 갖다 놓아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분께 인사하러 온 거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하지만 괜찮아.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있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머니가 하늘에 계세요. 보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께 인사해. 마음으로. 그럼 할머니가 들으실 거야. 아이는 작은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계절은 또 바뀌었어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어요. 대문 앞에 우유는 계속 놓였어요. 때로는 매일,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그곳엔 누군가의 마음이 놓여 있었어요. 어느 날은 우유가 아니라 빵이 놓여 있기도 했고, 어느 날은 꽃 한 송이만 놓여 있기도 했고, 어느 날은 짧은 편지가 놓여 있기도 했죠.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후회 없이 살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했어요. 대문 앞은 이제 동네의 작은 성지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에게 다짐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곳이요.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동네에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죠. 여기가 할머니가 사셨던 집이야. 할머니 집이에요? 응. 아빠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어. 남자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늦었지만 가족을 데려왔어요. 며느리와 손주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할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눈시울을 붉히며 그럼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을 슈퍼로 초대했어요. 모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가족이 생기셨군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동네 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우릴 변화시킨 거예요. 그 우유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따뜻해졌소.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정말로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남자는 다시 대문 앞에 섰어요. 우유 한 병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놓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유병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는 멈췄어요. 대문 앞에 이미 우유 한 병이 놓여 있었거든요. 누군가 먼저 놓고 간 거였어요. 남자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이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우유병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개의 우유병이 나란히 서 있었죠. 마치 서로 의지하는 것처럼요. 이른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춥니다. 대문 앞엔 오늘도 우유병이 놓여 있네요. 그 병은 이제 아무에게도 배달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놓일 뿐이죠. 선한 마음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저 조용히 누군가의 문 앞에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요. 우유가 되어, 꽃이 되어, 미소가 되어, 누군가의 따뜻함이 되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믿지 않으려 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 남자의 우유는 세상을 바꾼 것도 누군가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작은 습관이었고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은 한 골목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여운을 남겼어요. 그리움은 때때로 무겁지만 누군가에게 닿으면 그건 기적이 돼요. 작은 친절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요.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한 동네의 이야기가 되고 결국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대문 앞으로 햇살이 비쳐요. 우유병이 빛나고 있어요. 아직 따뜻한 김이 서려 있죠. 누군가가 방금 놓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운 사람을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 우유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이 식지 않는 한, 누군가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요. 골목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김 사장이 가게 문을 열고, 이장님이 동네를 순찰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 하루 속엔 특별한 마음들이 숨어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오늘도 이 동네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 당신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우유 한 병이 되어도 좋고, 짧은 전화 한 통이 되어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어도 좋아요.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거예요.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또 다른 선한 마음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마음씩요.